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에서 이게 뜻밖의 전 세계인을 좀 긴장이 탁 풀리게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잘한다. 이런 뉴스입니다.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한 소절을 불렀다 하는 뉴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아메리칸 파이라는 것을 자기의 18번 곡으로 소개를 했었다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벌써 지난해부터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접했던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2022년 윤석열 후보자의 페이스북 정보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그 당시에 소개했었습니다. 우리 채널의 그 방송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알리바이 숨겨진 조력자의 힘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18번 곡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곡을 그렇게 외워서 또 흥미롭게 그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노래를 한다. 18번 곡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곡이 아니고 이 사람이 노래를 했다 하면 그 노래만큼은 들을 만하다 하는 가장 잘 부르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 어렵다 이런 식의 그 논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과거 미국의 그 시대상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가사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때 어떤 그 사고가 있어서 이런 것이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상세 해설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에는 미국을 사랑하는 미국의 자부심, 물론 이 노래를 하는 그쪽 방면이지만 그런 것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설을 하고 나서 곧이어 윤석열 후보자의 페이스북 이 정보란이 비공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또 방송을 했습니다. 슬쩍 지워진 아메리칸 파이 이렇게 좀 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자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집요한 관심은 보일만한 거다. 오히려 그것이 더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그 한동훈 장관하고 심야 술집이 어떻고 이러면서 나온 동백아가씨, 윤석열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8번 곡은 동백아가씨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파이 스토리를 다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 그가 대선 후보이던 이걸 올리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비공개 처리를 했던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그 이후로 잊어버린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 국빈 만찬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와가지고 왜 이재명은 비판 안 하느냐, 문재인은 비판 안 하느냐 이런 까마귀 고기를 먹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계속 했던 것을 왜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참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그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대통령인데 좀 편을 들어주지 않고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진짜 애국을 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 대통령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곳이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동맹 지키기에 앞장선 애국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이번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먼저 잘 살펴보십시오. 국내 언론이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 띄우기에 정신이 나가서 올린 기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를 홍보하지도 못한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먼저 짚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 앞소절 약 55초 동안 노래를 불렀다. 55초입니다. 앞소절 몇 개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아메리칸 파이의 원곡자인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국내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통기타를 선물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이런 기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기타를 선물한 것은 일단은 노래를 부른 뒤입니다. 선우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 나도 노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말을 더듬는 그런 핸디캡이 있다. 그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조크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우리가 그것도 이모저모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순서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타를 선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노래를 콕 집어서 노래 부를 것을 요청했다. 이 정도 그 기본을 이야기하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 일을 가지고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이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MBN 뉴스, 윤석열 대통령 만찬장에서 깜짝 노래, 아메리칸 파이 부르자 기립박수 터져, 바이든도 놀란 윤 대통령의 즉석 노래,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노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래할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일보 롱롱 타임어고 윤 대통령 열창 바이든은 환호 국빈 만찬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로 하기는 했지만 모두들 이것을 뉴스로 다뤘으니까.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만찬장에서 깜짝 노래 아메리칸 파이 부르자 기립박수 터졌다. 조선일보 바이든도 내빈도 놀랐다. 윤석열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에 기립박수. 뭔가 정상적으로 열창을 뽑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은 SBS 뉴스 백악관에서 애창곡 부른 윤 대통령 바이든 깜짝 선물에 이 노래로 화답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틀린 뉴스입니다. 깜짝 선물은 돈 맥클린이 사인한 기타를 가리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4월 26일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브로드웨이 배우들의 공연에 이어 직접 무대에 올라 돈 맥클린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먼저 떠난 뇌종양으로 사망한 큰아들 보와의 추억이 담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곡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뒷부분은 매우 불명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큰아들 보는 그가 특별히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고 바로 그 노래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노래가 소개가 됐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누구나 미국인이라면 좋아했던 노래라는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은 특별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돈 맥클린 친필 통기타 선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다. 역시 순서가 뒤집혀 있어서 내용이 잘못된 기사다. 굿모닝 충청.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때로는 선을 종종 넘는 매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노래하는 데 대해서는 인심이 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의 원작자인 돈 맥클린의 사인이 박힌 기타를 선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이 노래의 도입부를 불렀다. 이렇게 보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매체는 기타를 받고 그 답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보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틀린 내용이다.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깜짝 노래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질 바이든 미국 영부인은 2023년 4월 24일에 이번 국빈 만찬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문을 백악관에서 게시해 놓았습니다.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바로 이런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미국 영부인이 한 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빈 만찬은 분명히 미국적인 것, 즉 음악 연주로 마무리될 것이다. 브로드웨이 스타들은 미국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노래를 공연할 것이다. 이 상징적인 노래가 바로 아메리칸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는 만찬 기획서라고 하면 그 목록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깜짝 노래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 대부분은 깜짝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내 뉴스는 다 깜짝 노래라고 실었다. 그러니 앞에서 소개한 국내 뉴스는 전부 어찌됐든 이런 면 저런 면에서 사실관계가 다 틀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들 산타클로스가 북극에 사는 노인이라고 믿는 순박한 5살짜리인가?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깜짝 노래라고 믿었는가 하는 답을 알기 위해서. 현재 돈 맥클리는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데 호주에 있는 돈 맥클린의 사인을 새긴 기타, 이거를 미리 준비했다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돈 맥클린이 이번 그 국빈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었다고 하는 뉴스도 봤는데, 만일 그가 왔다면 그가 노래를 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겸사겸사 해서. 그런데 일정 때문인지 오지 못하고 기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왜 그를 초청하고 그의 기타를, 그의 사인이 박힌 기타를 준비했는가? 게다가 처음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18번 곡이 있다면서 그 노래를 듣고 싶다. 아메리칸 파이 말이다. 이런 것을, 이 노래를 청한 게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십 년 안 부른 노래다. 이게 서로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1년 전에 18번 곡이라고 올려놨는데 1년 후에 수십 년 동안 안 불렀던 노래여서 그냥 한번 불러보겠다. 미국 국빈만찬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무리 여흥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했던 이야기와 달라서는 안 된다. 결국 둘 다 사실이라고 본다면 대충 윤석열 대통령이 18번 곡으로 올려놓았던 아메리칸 파이는 수십 년 동안 안 불렀다. 다만 이번 국빈만찬 마무리, 그 장면을 위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구나. 준비 안 하면 부를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에 협의한 일정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이다. 55초짜리 겨우 한 소절을 부르는, 사실은 뒷부분에 그 후렴구가 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이 55초짜리 한 소절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깜짝 노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냥 마시고 먹고 노는 장소에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고 하는,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러고 넘어간, 그래 이 만찬이 있고 나서 외신들이 전부 이 뉴스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떴다 이러면서 또 좋아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가 눈여겨봤어야 할 일이 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자, 좋은 것이 좋다 하는 그 세계 언론 방송들, 윤석열 노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고 계속 보도하던 논조가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목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가 아니고 조 바이든이 I had no damn idea you could sing 이라고 했다는 제목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저 노는 사람들, 좀 거칠게 막 가는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댐이라고 하는 것은 욕설입니다. 아무리 그냥 섞어 쓰는 말이라고 해도. 근데 이 제목으로 다시 뉴스를 실은 데가 어디냐? 뉴욕타임스, 이번에 문제 있었던 워싱턴 포스트, 타임스, 인디펜던트, 폴리티코, NBC 뉴스, 그리고 뉴욕 포스트, 걸프 투데이, 말레이시아 루미뉴스, 자카르타 포스트, 스트레이트 타임즈, 그리고 친중국, 중동 이쪽 뉴스는 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I had no damn, D-A-M-N, idea you could sing 이라고 했다는 게 제목에 올라갔다. 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빌어먹을, 제기랄, 우라질, 젠장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가장 나쁜 욕 가운데 하나, 가장 나쁜 욕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 말, 여기에 댐이라는 단어가 참 섬세하게 잘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악관 만찬장에서 짐짓, 놀란 듯 칭찬하는 듯 하면서 댐이라는 말을 썼다. damn you는 아니어도 댐이라는 말을 썼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일상어처럼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XX로 처리된 새끼들, 쪽팔리다. 이것도 남자들의 세계에서, 술꾼들의 세계에서 일상어처럼 쓸 수 있는 말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라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딥니까? 백악관 이스트룸입니다. 그 자리가, 그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미국에서도 1년에 두 번밖에 치르지 않는 이 제한된 국빈 만찬장이었습니다.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 남자는 수트 차림이었고 여자는 드레스, 이렇게 다들 차려입고 거기에 입장했습니다. 게다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조 바이든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앞에 서 있었던 윤석열은 그저 주점에서 거나하게 취해서 어울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간 윤석열은 집행정부의 수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였던 겁니다. 이러한 대접을, 이러한 나와서는 안 될, 실수로라도 나와서는 안 될 말이 이렇게 거기에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미국의 입장에서 대우하는 윤석열은 두테르테하고 같은 위치가 아니었나 이렇게까지 보이는 겁니다. 좀 다소 과하게 풀이하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 had no damn idea you could sing. 여기에 슬그머니 damn을 끼워 넣은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을 앞에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노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자, 이걸 연결시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말을 못했는가? 바로 이 damn이라는 말을 들려준 이 남자가 쪽팔려라든지 XX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말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중적 언어가 가득 차 있는 그게 외교의 세계인 것입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damn이라는 것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4월 26일 백악관 만찬이 있었고 다음 날인 4월 27일 오전에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메카시 의장이 리셉션을 주최합니다. 거기에 우리 외교부가 소개한 바에 따르면 바로 그 리셉션에 31명의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이 참석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 자리에서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뉴스는 긴장감 없이 이 뉴스들을 내보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도 아메리칸 파이가 화제로 올랐다. 메카시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가수 음성을 보유하고 계신지 몰랐다. 55초짜리 한 소절 이거 불렀는데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해서 이걸 내보냈답니다. 이게 그럴 일인지. 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같은 27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오찬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공동 주최를 그들이 했는데 이거는 국빈 오찬은 아닙니다. 국내 언론에서 국빈 오찬이라고 하는데 국빈이라는 것은 부통령과 국무장관이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초청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백악관 국빈만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 불러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오늘 이 오찬에서도 또 다른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공연을 이어가시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스갯소리로 할 일이냐? 상하관계가 분명한 자리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농짓거리를 하면 무례한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로 치면은 국무총리 같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다르다. 미국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우리가 지금 장관이니 뭐니 부르는 사람들은 다 비서입니다. 세크레터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하고 서로 이렇게 공무 수행을 할 때는
맞상대를 하나씩 정해놓기는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세크러테리가 이거 한국 대통령에게 할 소리는 분명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그 자리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감히 윤석열 대통령을 풍각쟁이 취급을 한 것이냐. 블링컨 국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고 그리고 즐겁게 한번 웃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바로 무례를 범한 거다. 어째서 이게 가능했나? 거기에서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댐이라는 말을 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아메리칸 파이 해프닝, 해프닝까지 가면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뒤에 이어진 것들이 국내의 떠들썩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다짐할 것은 다들 말을 교양 있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